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겨울이 되면서 발 뒤꿈치가 점점 거칠어지고 양말을 신다 벗다 할 때마다 갈라진 발 뒤꿈치가 걸리는 경험 있으시죠? 저도 그랬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발 뒤꿈치가 따끔거리면 정말 하루 시작부터 기분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목욕탕에서 발을 보니 발 뒤꿈치가 마치 마른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고요. 오늘은 바로 이 발 뒤꿈치 각질과 굳은 살에 대해서 왜 생기는지부터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발도 다시 건강하고 부드러워질 수 있을 거예요. 각질 피부증이란 의학적으로 발 뒤꿈치가 굳은 살로 변하면서 갈라지는 증상을 각질 피부증이라고 합니다. 각질은 피부의 가장 바깥층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일종으로 피부가 정상적으로 분화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저절로 떨어져 나가도록 되어 있죠. 각질의 중요한 기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외부 유해인자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역할, 체내 수분의 증발을 막아주는 역할. 그런데 이 각질이 정상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피부에 계속 쌓이면 점차 딱딱해지면서 굳은 살이 생기게 됩니다. 굳은 살이 잘 생기는 부위, 발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 손바닥, 손가락 특히 펜을 잡는 부위, 무릎, 이처럼 물리적으로 압박을 받거나 체중의 부하를 견뎌야 하는 부위에 주로 발생합니다. 발 뒤꿈치 각질의 주요 원인. 신발과의 마찰. 발바닥이나 발 뒤꿈치의 굳은 살은 신발 또는 딱딱한 바닥과의 계속되는 마찰과 체중 압력으로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부적합한 신발 구두가 잘 맞지 않거나 체중을 한쪽으로만 실어 걷게 될 때도 생깁니다. 특히 하루 종일 하이힐이나 볼이 좁은 구두를 신고 활동하는 경우가 주요 원인이 됩니다. 건조한 환경. 차갑고 건조한 겨울철에는 특히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골격 변형 위험. 발에 생기는 굳은 살은 장기간에 걸쳐 골격의 변형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년기 여성의 발 모양을 보면 발가락 형태나 발의 형태가 틀어져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랜 기간 부적절한 신발 착용과 굳은 살의 영향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치명적 위험.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발 뒤꿈치 각질이 더욱 위험합니다. 당뇨병이 오래 지속되면 자율신경이 손상되어 땀이 나지 않아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이로 인해 각질이 더 쉽게 생기고 심하게 갈라집니다. 갈라진 틈으로 세균 감염이 발생하면 당뇨병성 족부 궤양, 즉 당뇨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발바닥에 굳은 살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비해 발궤양이 생길 위험성이 11배나 높습니다. 심한 경우 괴사로 이어져 발가락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1. 거친 도구로 강하게 문지르기. 목욕탕에서 거친 돌이나 각질 제거기로 발을 강하게 문지르는 것 많이 아시죠?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각질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발바닥이 너무 자극을 받아 정상 피부 조직까지 벗겨질 수 있습니다. 피부에 상처가 나거나 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세균이 들어가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날카로운 도구로 잘라내기. 손톱깎이 같은 날카로운 도구로 각질을 잘라내거나 굳은 살을 파내는 방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각질과 굳은 살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형성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제거하면 오히려 굳은 살이 더 두꺼워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상처가 나면 감염의 위험이 큽니다. 3. 민간요법. 식초, 빙초산, 양잿물.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식초나 빙초산, 양잿물을 희석한 물에 발을 담그는 민간요법이 있습니다. 이들은 피부에 직접 닿을 경우 표피의 각질층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진피층까지 부식시켜 피부 전체를 괴사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부작용을 겪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4. 물에 불린 상태에서 제거.
많은 분들이 샤워 중이나 족욕 후에 각질을 제거하시는데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물에 각질이 불어 있으면 정상 피부와 각질이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가 나기 쉽습니다. 발이 건조한 상태일 때 각질이 더 쉽게 떨어집니다. 1. 신발 선택이 중요합니다. 편한 신발을 신는 것 정말 중요하다더라고요. 볼이 좁고 높은 구두는 피하세요. 발바닥이 받는 마찰과 압력을 줄여야 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편한 신발을 신어 발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합니다. 운동화가 가장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구두를 신어야 한다면 푹신한 패드나 깔창을 깔아 발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세요. 특수 의료용 깔창 및 보조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바른 자세로 걷기. 걷는 자세를 바르게 교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체중을 한쪽으로만 싣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균형 잡힌 걸음걸이를 유지하세요. 필요하다면 보행 교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3. 적정 체중 유지. 체중 관리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체중이 과도하게 실리면 발의 압력이 증가합니다. 각질과 굳은 살이 더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체중을 적정 범위로 감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 청결과 건조 유지. 발 관리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외출 후에는 손발을 꼼꼼히 씻으세요. 발을 씻은 후에는 발바닥뿐만 아니라 발등과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하게 말리세요.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거나 각질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족욕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젖은 발을 제대로 말리지 않는 습관도 각질을 악화시킵니다. 보습제 사용이 핵심입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각질이 빨리 굳은 살로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언제 바르면 좋을까요? 샤워나 목욕 후 바로 바르세요. 로션이나 보습제를 사용해 적절한 수분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특히 발을 씻고 난 후나 샤워 후 피부에 습기가 남아있을 때 물기를 적당히 제거하고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면 발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고 오랜 시간 보습 작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습제를 바른 후 가급적 바로 양말을 신는 것을 추천합니다. 맨발로 다니면 보습제를 발라도 금세 건조해지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양말과 슬리퍼 등을 착용하여 발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 환자는 더욱 철저하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발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보습제를 지속적으로 발라야 합니다. 피부가 갈라지거나 상처가 생기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보습제를 꼼꼼히 바르면서 발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1. 각질 연화제 사용.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각질 연화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산성 성분을 띠는 각질 연화제는 발 각질을 얇게 만들어 서서히 가라앉힙니다. 12주간 꾸준히 사용하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굳은 살이 통증을 유발하면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은 후 각질 용해제 사용, 요소 연고 등으로 완화, 심할 경우 수술적 제거도 가능합니다. 주요 성분들: 살리실산 각질을 녹이는 역할, 젖산, 요산, 요소 보습을 유지시켜주는 역할. 전용 각질 제거제 사용 불가피한 경우, 불가피하게 물리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면 발이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사용하세요. 전용 각질 제거제를 사용해 부드럽게 닦아내세요. 각질을 제거한 이후에는 발을 깨끗하게 씻어낸 후 보습제를 발라 발을 촉촉하게 유지하세요. 이것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3. 적절한 빈도.
각질 제거는 너무 자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피부의 재생 주기인 4주에 1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1. 각화형 무좀. 각질층이 정상보다 두꺼워지는 무좀 때문에 각질이 심한 경우 일부러 각질을 떼어내면 무좀이 더욱 심해집니다. 억지로 각질을 제거하려 하지 마세요. 항진균제 등의 치료용 연고를 바르면서 각질을 가라앉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 당뇨병. 당뇨병 환자의 각질 관리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 발이 건조해 갈라지기 시작한다면 당뇨발센터 등 발을 전문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곳에서 발의 심한 각질과 피부 갈라짐을 적절하게 관리받으세요. 감염 의심 단계. 발의 갈라진 부위 주위로 피가 난다거나 이전에 없던 통증이 느껴진다면 피부 갈라짐으로 인한 상처 주위에 감염이 유발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즉시 당뇨발센터를 방문해서 약물 치료와 소독 치료를 시행하세요. 위험 단계. 발 뒤꿈치의 건조함으로 인해 갈라짐이 발생하고 상처가 생겨 주위에 괴사가 진행된다면 하루빨리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발 뒤쪽의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혈관의 협착과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부로 괴사가 진행되면 발을 구하기 힘든 상태로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3. 갱년기 각질 피부증. 폐경 후 여성이나 양측 난소 절제술을 받은 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발바닥과 발 뒤꿈치에 잘 생깁니다.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저용량의 경구 레티노이드 복용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4. 유전적 손발바닥 각질 피부증. 사춘기 전후에 심하게 발전됩니다. 영유아기 때 증상이 발생했거나 가족 간 병력이 뚜렷한 경우 의심됩니다.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당뇨병이 있는 경우, 각질이나 굳은 살이 생겼다면 반드시 병원 방문. 자가 관리는 위험합니다. 순환계나 신경계 질환이 있는 경우,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2차적 감염 위험이 큽니다. 전문의의 진료가 필수입니다. 출혈이나 통증이 있는 경우, 갈라진 틈새로 피가 나거나 심한 통증이 있다면 즉시 방문하세요. 괴사가 의심되는 경우, 피부가 검게 변하거나 악취가 나거나 감각이 없어지는 경우, 자가 관리로 개선되지 않는 경우, 2주 이상 보습과 관리를 했는데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이유, 정확한 원인 파악이 필요합니다. 다른 피부 질환 무좀, 건선 등과 동반될 수 있습니다. 각질 피부증과 동시에 치료해야 합니다. 심한 경우 수술적 제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각질과 굳은 살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올바른 신발 선택이 기본입니다. 편한 운동화를 우선으로. 하이힐이나 좁은 구두는 피하세요. 보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샤워 후 보습제 바르기. 양말 착용으로 보호하기. 안전한 방법으로 제거하세요. 각질 연화제 사용이 최선. 민간요법이나 거친 도구 사용 금지.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발의 상태를 매일 확인하세요.
이상 증상 발견 시 즉시 병원 방문.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발 뒤꿈치 각질 흔하게 생각하고 방치하기 쉽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이제 아시겠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한 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만 기억하세요. 편한 신발 신기, 매일 보습제 바르기, 발 청결하게 유지하기, 이상하면 병원 가기. 간단하죠? 이 네 가지만 실천하셔도 발 건강이 많이 좋아질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 구석구석 신경 써야 할 곳이 많아지지만 그만큼 우리 스스로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발은 우리가 세상을 딛고 서서 어디든 갈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부분입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시면 발도 여러분께 건강으로 보답할 거예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그리고 편안한 발걸음으로 걸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